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끊임없이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누구나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 했죠. 어느 날 마을에 피부과 의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의사는 마을 회관 앞에서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피부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오랜 시간 민감한 피부로 고생하던 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강연을 시작하며 먼저 피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입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며 음식 조절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 피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떠들썩한 강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는데 의사는 먼저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으로 기름진 음식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름진 음식들은 피부의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맛있는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먹는다면 피부가 울부짖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는 과도한 설탕 섭취를 지적했습니다.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려 염증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달콤한 디저트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설탕은 달콤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피부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의사는 슬쩍 웃었습니다. 또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은 특정 사람에게 여드름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종종 자신도 유제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며 대안으로 아몬드나 코코넛 밀크와 같은 식물성 대체품을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알코올을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이는 조기 노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며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주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저녁 식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로 고생하던 소녀도 여러 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피부를 위해 음식을 가려 먹어야겠어. 햄버거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설탕 대신 내 몸을 위한 영양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점차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사에게 감사했고 소문을 듣고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 의사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해졌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상 직후 무언가 상쾌한 음료로 속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톡스 음료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몸의 해독을 돕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톡스 음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에도 자연 속 식재료들이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물과 식초를 섞어 마시는 음료가 해독 작용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시간이 지나며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톡스 음료는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각기 다른 효과를 제공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디톡스 음료 중 하나는 바로 레몬 워터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레몬 워터를 마시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신체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도우며 천연 이뇨제로 작용해 신체에 불필요한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디톡스 음료는 레몬과 오일을 섞은 물입니다. 오일은 높은 수분 함량으로 탈수를 방지하고 몸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피부에 좋은 비타민 K와 항산화제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강과 꿀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생강은 항염증 작용을 하여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특별히 차가운 날씨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 아침 공복에 음료를 마시면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로 위장에서의 소화를 돕고 신체에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과일과 허브 등을 이용한 조합이 존재합니다. 민트와 라임을 섞어 상쾌함을 극대화하거나 베리를 추가하여 항산화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건강 상태에 맞춰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실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디톡스 음료들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마실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어집니다. 그 이유는 공복 상태의 위장이 이러한 자연의 혜택들을 더 흡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신체 상태와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시작하는 즉시 상쾌함을 느끼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디톡스 음료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상 속 작지만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습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 그리고 다양한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생활습관병은 많은 이들의 삶을 서서히 종먹고 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변화로도 우리는 이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 해답 중 하나는 바로 매일 하루 30분 운동이다. 일주일에 단 3시간의 운동으로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는 많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꾸준히 매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이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누구나 시도해볼 만한 접근이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직장인 김민수 씨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중년 남성이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에 깜짝 놀랐다. 평소 피곤함과 잦은 두통을 운동 부족 탓으로만 돌렸던 그는 생활 습관 변화 없이는 건강을 되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그는 매일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달리기로 결심했다. 초반에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이 30분을 따로 떼어놓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출근 전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며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주일이 지나자 30분 아침 조깅은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 루틴이 되어갔다. 그의 신체적 변화는 놀라웠다. 단순히 체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건강검진에서 그의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도 김민수 씨가 느끼는 에너지가 달라졌다. 일상의 활력과 스트레스 저항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김민수 씨의 가족들도 작은 운동들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저녁 식사 후 부모님과 함께 걷는 산책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고 아내는 요가 클래스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가족 전체가 건강을 중심으로 생활 패턴을 재편성하게 되었다.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변화를 목격한 친구들 또한 점차 운동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 역시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친구들과 30분 운동 클럽을 만들기까지 했다. 매일 아침 시간을 함께하는 이 작은 모임은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으며 각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결국 김민수 씨의 작은 실천은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만의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셈이다. 매일 30분의 운동이야말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임을 그의 이야기는 잘 보여준다. 계획과 꾸준함, 그리고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 이것이 매일 30분 운동이 가져다주는 삶의 질적 향상과 행복이라는 커다란 결과물로 돌아온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바로 지금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슈퍼푸드는 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음식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실제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은 슈퍼푸드의 권위 뒤에 숨겨진 진실과 여러 오해를 파헤치는 것이다. 슈퍼푸드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인 사용은 1990년대 이후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였고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이 슈퍼푸드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 마늘, 케일, 너치 같은 음식은 어느새 슈퍼라는 수식어가 붙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음식들은 건강에 유리한 성분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이들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비치는 경향이 있다. 오해의 유래는 주로 광고와 마케팅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최강의 항산화제라고 홍보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건강상의 이점은 그것만 섭취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구는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입증하지만 하루 한 줌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건강은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슈퍼푸드로 오인되는 일부 음식들은 오히려 과용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치아씨드는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인기를 끌었지만 물에 불리지 않고 섭취할 경우 소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아마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과도한 섭취 시 시한 화합물을 생성하여 위험할 수 있다. 슈퍼푸드에 대한 오해는 정보의 부재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단일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두뇌 기능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아보카도는 특정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이를 먹는다고 곧바로 두뇌가 활성화되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다. 결국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일정 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기에 이를 맹신하고 단일 음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이 건강한 삶의 기초인 것이다. 이렇듯 슈퍼푸드의 세계는 마치 미로와도 같다. 그 안에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사실도 많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균형 잡힌 접근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슈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